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6.1 지방선거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보궐선거 후보자들 또 시장 후보자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만은 오늘은요 약간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 원주 지역 같은 경우 8개의 도의원 선거구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오늘 4선거구죠. 이 4선거구에 국민의힘 최재민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미영 후보와 함께 도의원이 과연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인지 또 우리 유권자분들 도의원을 선택할 때 어떤 또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8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6.1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부터 교육감, 또 시장, 군수, 도의원, 또 군, 시군의원. 이게 투표용지가 7장이라고 하죠. 근데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까지 포함이 되면서 8장의 투표용지를 우리 유권자분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거기에서 또 이제 중요한 선거가 역시 도의원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는 가장 많죠. 원주가요. 최근까지 7석이었습니다만은 한 석이 더 늘어나서 8명의 또 도의원 후보자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8개의 선거구 중에서 네 번째 4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미영 후보 또 국민의힘의 최재민 후보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이 도의원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네, 우리 또 최재민입니다. 최재민 후보. 안녕하세요. 예. 우리 김미영 후보는 이름을 기억하기가 좋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저 오늘 김미영 팀장이 아니고 김미영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 분의 후보,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4선거구에 계신 분들을 지금 모신 이유가 사실 원주권의 여러 가지 핵심들 많은 것들이 현안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원도심 공동화 현상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구가 우산동, 학성동 이 대표적인 이 공동화 현상 때문에 고민하는 지역이에요. 또 이제 단계동 원주에서 또 가장 먼저 택지 개발한 곳 아니겠습니까? 또 터미널도 있고요. 그래서 도리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과연 지역들이 포함된 곳을 어떻게 우리가 좀 균형을 맞추고 또 해법을 찾을지 함께 또 고민해야 되는 지역으로도 대표적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제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만은 자, 본격적인 지역에 관한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두 분의 정황 토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력을 보면요. 이제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우리 김미영 후보는 강원일보 기자 출신이시고요. 네. 그리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도의원 네네. 하셨고 그 뒤로 또 이제 특별보좌관, 네. 도지사 특별보좌관 그리고 또 시장, 원창무 시장 특별보좌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그 기자 생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책의 어떤 보좌까지 많은 것들도 느끼시고 또 본인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이 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시는지 좀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 좀 해주시고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죠. 제가 강원일보 기자 한 14년 정도 했는데요. 또 기자 시절에는 세상의 정의를 향해서 펜을 들었던 그런 시기였고 예. 그다음엔 또 강원도 살림을 또 감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원 역할을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문순 도지사 곁에서 강원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으로 한 2년 정도 있었고 원창묵 시장과 함께 한참 원주의 성장 엔진을 마련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3년 반 정도 이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 경험과 또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원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지 어떤 정책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걸 정책화하고 예산을 만들고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재민 후보, 네. 제가 이제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네. 현재 당협위원회인가요? 당협위원회 네. 홍보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 경력 말고는 저희가 그렇게 아직은 네네. 못 찾아봤습니다. 아, 이 그렇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 경력도 네. 얘기해 주시면서 또 예.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경쟁력은 어떤 것인지 또 얘기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먼저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2010년 지금부터 12년 전에 원주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는 원주을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했었는데요. 그때 바로 이 방송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원주갑 당원협의회에서 홍보위원장을 했고요.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강원도 선대위 청년 보좌역을 제가 맡으면서 지역에서 대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지방선거에 단계동, 우산동, 학성동에서 원주의 새로운 힘, 또 젊고 새로운 힘이 되고자 도의원에 출마했습니다. 네. 저 우리 김미영 후보가 72년생, 그리고 우리 최재민 후보가 84년생. 네. 동갑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미영 후보가 처음 선출직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제일 젊은 축에 이제 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띠동갑 12년 차가 나는 또 상대 후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월의 흐름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럼요. 제가 2010년에 처음 당선됐을 때가 지금 최 후보 나이였어요. 만 예. 37세고 예. 지금 이제 만 49세인데요. 젊은 날의 그 도전과 패기에 대해서 최 후보를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 감사합니다.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지금도 정말 제일 젊은 예. 후보군 중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네. 깜짝 놀란 분들이 많아요. 네. 12년 전에 예. 그럼 정말 그때 25 넘은 거였나요 그때? 만 25세였으니까요. 만 25세. 예. 근데 또 국회의원 선거에 또 도전도 하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나라는 그- 생각도 이제 네.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어떤 그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뭐 지금하고 12년 전하고는 또 많이 다르게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션했다고 봅니다. 거의 없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준석 당대표보다도 더 먼저 보수정당에서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 되었었는데요. 이런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도전, 그 첫 삽, 그 부류에 제가 뭐 이렇게 같이 함께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정치가 우리 삶과 바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를 알면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이 몇 번째 출마가 되는 거죠? 출마로는 4번째 같아요. 네 번째 총선 예, 총선 2번. 있었고 예. 또 지난번에 또 도의원 비례대표로도 시의원 비례대표를 시의원 2018년도에 예, 예 그때 이제 2번을 받았는데 네, 비당 정권. 그때는 이제 워낙 민주당이 강세를 해서 예, 안 됐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미영 후보님, 이 네. 본인의 경력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고민 또 생각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젊은 또 패기로 후보가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도의원 후보로서 또 도의원이 된다거나 재선이 되는 것이겠죠. 네. 어떠한 그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임기가 4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4년 계약직이라고도 말씀을 제가 사석에서 드렸는데요. 그랬죠. 네. 이 4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의정 경험도 이미 있었고 행정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연습 없이 직접 시민을 위해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원주가 놓여 있는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이 성장 동력을 마련했는데 뚫고 올라가서 70만, 80만 같은 중핵 도시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지금 36만 이 정도 수준에서 같이 지방 소멸을 겪으면서 도로 퇴보하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강원도와 원주시가 힘을 합쳐서 그다음에 이제 특별자치도도 입법이 됐지 않습니까? 입법이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죠. 거의 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이제 통과했으니까 이 기회를 거점으로 해서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지방소멸의 길로 빠지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준비된 후보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시간 낭비 없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최주민 후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얘기해 네. 주시죠. 예. 그 사실은 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은 단계동, 그리고 우산동, 학성동에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젊고 새로운 힘, 또 젊고 실력 있는 도의원이 필요합니다. 결국 말씀 주신 것처럼 원주의 미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의 그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이제 불온산단을 방문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김진태 도지사 후보, 또 박정아 국회의원 후보, 원광수 시장 후보도 함께 불온산단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도 말씀 주셨고요. 원주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서 또 이제 원주의 시도의원 또 지방 정치인들도 힘을 모아서 초당적으로 원주의 대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그 중간의 역할로서 우리 젊고 새로운 도의원이 나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모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정말 고민하고 있는 곳 학성동과 우산동 지역이 있고요. 또 단계동 또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만은 자, 이 지역과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 이 지역에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이제 단계동 같은 경우에 이제 상권 활성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산동, 학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화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역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좀 뭐 거대한 정치적인 담론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또 내 삶을 바꾸는 내 지역이 바로 바꾸는 생활 정치의 네. 영역이 또 그 도의회의 영역, 지역의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지금 뭐 네. 지역에 대한 상황 판단, 네네. 생활 밀착형 공약도 필요하다라는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데 우리 또 네. 김 후보도 얘기하셨고요. 네. 지금 지역과 관련된 공약이라고 할까요? 좀 어떤 네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작년에 제가 그 법인 차량 색상 번호판이라는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의힘 그 정책 공모전에서 우상을 받았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을 위한 이제 구체적이고 촘촘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단계천을 지금 복원하고 있는데 이걸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단계천 복원, 그리고 마을 단위 주차장 체육공원을 확충하는 일, 그리고 공공기관부터 점심시간 2부제 시행. 이거는 제가 단계동에서 초밥집 장사를 해봤는데 네. 점심시간 2부제만 돼도 상인들이 정말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또 스쿨존에 대형 화물 차량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업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원주의 교통약자가 약 7,500여 명 되시는데 장애인 콜택시 수가 30대 겨우 넘는다고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증차하는 일 앞장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계동 우리 주민들 계속 만나면서 말씀 주시는데 밤에 특히 비 오는 날에 축산 분뇨 악취 많이 난다 말씀 주십니다. 악취 저감제 사용하는 제주처럼 또 안성처럼 우리도 스마트 축산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밀착형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 후보님이 준비한 생활 밀착형 공약 현안 어떤 것도 있을까요? 네, 지금 그 단계동의 구 정부종합청사가 네.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예. 지금 활용 안 하고 있나요? 그게 한 2,200평 정도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서 네, 이제 강원도나 시가 지방 정부가 이제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공간을 청년이나 이제 미디어가 활성화되는 그런 플랫폼으로 재생을 하면 우리 단계동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1인 미디어 제작 교육 이런 걸 해서 자신의 상점 홍보도 할 수 있고 제품 판매도 도울 수 있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네. 예산으로는 한 140억 정도가 이제 소요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강원도와 원주시가 힘을 합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단계동 활성화 부분은 결국은 무실동 교도소가 이전이 되면 한 7만 평 정도 이제 공간이 저희가 확보가 되거든요. 이 공간을 원주 시민이 사랑받는 그런 공간으로 뭐 스포츠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도서관도 있고
그 원주 시민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도심 속의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면 알겠습니다. 그 단계동도 같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그다음에 후보님의 공약 중에 제가 눈여겨보는 네네. 것이 그 상지대 만종역에서 상지대 역을 이제 하나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거리를 재봤어요. 제 만종에서 상지대까지 한 2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능한 겁니까? 그 지금 만종역이 예. 이제 KTX가 지나서 만종역에서 강릉으로 넘어가지 네, 않습니까? 거기는 상지대역을 하나 만들자는 네네. 건데. 그리고 예. 이제 만종에서 그 기존의 구원주역까지 오는 그 구간이 그대로 있어요. 그 뚝이 쌓여져 있죠. 그 철로는 걷어내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소유가 철도 시사공단, 철도공단이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뚝처럼 올라가져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지금 우산동 한라비반디 뒤편부터는 바람숲길이 이제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만종에서 우산동 한라비발디까지 이제 구간은 그대로 기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활용해서 전동차를 연결을 하든지 정규 노선이 아니고 일종의 트램 정도의 네, 어떤 트램을 노선으로 연결을 생각을 하자. 하든지 예. 해서 상지대역을 신설을 한다면 그 우산동 활성화에 또 더더군다나 이제 지방대학도 굉장히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상지대학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요 예. 공약에 대해서 우리 네. 최 후보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우산동 주민들께서의 교통 접근성 또 편리함에 대해서 상지대역은 찬성을 합니다. 근데 상지대가 무너진 이유가 우산동 상권이 무너진 이유가 상지대와 수도권 간 통학버스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버스를 네. 타고 다시 수도권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 상지대역까지 신설이 되면 우산동 주민들께서는 편리하신데 과연 이 학생들이 우산동 상권에서 더 많이 있겠느냐 그 이런 부분도 생각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제가 마저 설명을 더 드리면은요. 예. 저기 상지대역이 만약에 이제 신설이 되더라도 지금 그 우리 우산동 앞에 일군지사 부지하고 정짓들 호수공원 또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 이제 연결이 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만종역에서 상지대역을 거쳐서 일군 정짓들을 거쳐서 원도심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축을 만들어야 원주시의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 수도권을 왕복이 너무 편해지면은 네. 되게 이제 풍선효과 나지 않겠냐라는 예, 걱정도 맞습니다. 있다는 것인데 네. 또 그런 측면을 이제 보기에는 네. 다른 방향을 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또 중요한 것이 일군지사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일군지사 또 정치들 부지가 또 호수공원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빠르면은 내년부터 이 공사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4년 내에 정말로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또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또 우산동, 학성동 지역과 또 맞물려 있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역할을 또 이 지역과 맞물려서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뭐 도지사 후보, 또 시장 후보, 국회의원 후보와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짓들은 수십 년간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호수공원이 지금 현 전 시장님께서 준비하셨던 공약이긴 한데 이 호수공원을 만들면서 거기에 뭔가 원주 시민들께서 더 함께할 수 있는 광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주역, 구원주역까지 활용을 한 부분이 되면 좋겠고요. 지금 우산동하고 학성동은 또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성동 같은 경우는 문화 중심의 그런 평화 희망 마을을 꿈꾸다라는 테마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산동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대학과 마을이 함께하는 그런 상생으로 꿈을 펴는 우산 마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 정짓들과 다시 맞물려서 이 학성동부터 우산동까지 갈 수 있는 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뭐 도 예산을 받아내야 되는 부분, 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부분, 다시 우리 또 시의원님들하고 지역에서도 민원을 듣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일들이 도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 후보님, 일군지사 또 중장이 정짓들과 맞물려서 또 원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원지역이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군지사하고 정짓들 호수공원 쪽이 이제 뉴타운 같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지 네. 않겠습니까? 이게 네. 아마 2024년부터 공사가 될 거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그 오랫동안 군부대 담장으로 이제 막혀 있었던 것들이 이제 뚫리게 되고 우산동과 학성동이 이제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랬을 때 원주역 부지도 아마 포함이 돼서 그 개발이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은 원도심 쪽에도 이제 뉴타운 같은 신도시가 이제 하나 들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일들은 이제 사실은 중앙정부의 비용도 많이 필요하지만 강원도 에서 또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학성동 우산동 도시재생 사업 말씀 주셨는데요. 그 이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제가 원주시에 있을 때 선정이 되도록 엄청 노력을 이제 많이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네. 강원도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도의원들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 국비 지방비가 있는데 이제 국비 위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도비를 좀 늘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왜냐하면 학성동 우산동에서도 도시 재생은 한다는데 뭐 길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는 거냐, 우리 마을이 정말 활성화되고 있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데 강원도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알겠습니다. 있겠다. 그리고 예. 당장 학성동에 역시 구원주법원 건물이 이제 지금 활용이 안 된 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학성동 도시재생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민들께서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강원도의원이 되면은 도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 거점으로 학성동이 발전할 수 네,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지원하겠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지역의 어떤 현황과 과연 또 도의원은 사실 도정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좀 업무를 봐야 되는 이 직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역의 현안 민원과 또 전반적인 도의원으로서의 역할, 이 균형을 또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뭐 진작에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향후에 나는 어떤 도의원이 되겠다. 좀 어떤 그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를 다니면서 선거를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더 많이 소통하는 도의원이 되어야겠다. 그 주민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게 이제까지 그 도의원이 누군지 또 잘 몰랐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만약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더 많이 다녀야겠다. 더 많이 소통해야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조례입법으로 관철시켜서 실력 있는 도의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 발언으로 한 네. 30초 정도 더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로남불하지 말라고,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정치하라고 원주 시민 여러분께서 지난 3월 정권 교체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는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우리 원주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단계동, 우산동, 학성동에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젊고 실력 있는 도의원이 필요합니다. 원주의 새로운 힘,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재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자, 원주 도의원 제4선거구 국민의힘의 최재민 후보였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김미영 후보님, 나는 어떤 도의원의 역할을 하겠다. 또 고민과 함께 또 마무리 발언 함께 해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제 슬로건이 기초가 탄탄한 내 곁에 도의원입니다. 네. 도의원이 이제 시민들 삶에서 조금 다소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실 수 있어서 내 곁에 도의원이라고 슬로건을 정했고요. 그것에 맞춰서 시민들과 친절하고 친절하게 소통하고 의견들 많이 나누는 그런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르신 돌봄, 아이 돌봄,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우울증, 스트레스, 발달 지연 이런 여러 가지 또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지방 정부가 나서서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마음 돌봄 차원으로까지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공약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뜻한 원주의 공동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힘껏 나서 보겠습니다. 기초가 탄탄하고 경험이 있는 도의원을 선택해 주십시오. 사람이 일하지 정당이 일하지 않습니다. 똑부러지게 일 잘하는 김미영 후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18일이고요. 6월 1일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니까 이제 딱 2주 남았군요.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더 끝까지 힘들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최재민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미영 후보였고요. 저 5월 18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지원기사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KBS 원주방송국의 방송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혜린 아나운서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고요. 저는 이틀 뒤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